이어서 삼상 대칭교류 결선으로 Y결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결선은 이렇게 하나의 상이 뭐 발전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우리 전기 파형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곳을 또는 변환한 곳을 한 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양끝점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한 상 양끝에 전위차가 만들어지면서 전압 파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한 상 이렇게 세 개의 상을 가운데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하나씩을 잡아서 연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 개의 나머지 점에서부터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삼상을 Y결선했다. 얘는 Y자를 뒤집은 모양이 있죠. 뭐 이렇게 봐도 Y자고 이런 형태로 결선한 것을 Y결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용어 확실하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 끝점을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C점이라고 해서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C상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가운데를 중성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성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성점에서 만들어낸 선을 중성선 N으로 보통 표시하죠. 뉴트럴 그래서 N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A상에서의 전압을 VA로 표현했고요. B상에서의 전압을 VB, 즉 이 양단의 전압이 되는 거죠. 한 상의 전압. 또 여기 C상에서의 전압을 VC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때 이 상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상전류라고 합니다. 이걸 상에서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상전류. 여기에서도 전류가 흘러나오겠죠.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나오는 것을 역시 얘도 상전류인데 얘와 A상에서의 전류를 IA, B상에서의 상전류를 IB,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도 전류가 흘러나오겠죠. 이것을 IC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상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얘를 상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류. 자, 정확한 용어 상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압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상전압. 여기 상전압 보니까 총 3개가 있는 거죠. 상전압 이렇게 쓰게 되고요. 상전압 VA, 상전압 VB, 상전압 VC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양끝의 전압을 잰 거죠.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잰 전압을 상전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의 전압이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A점하고 여기 B점 사이의 전압을 재보자는 거죠. 분명히 얘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여기 A점과 중성점 간의 전압, 상전압, 상전압이었다면 얘는 여기 A점, 여기 A점이라고 할 수 있죠. A점과 여기 B점에서의 전압. 그래서 기호는 VAB라고 표현했고 이것이 바로 얘는 이 선 사이에서 존재하는 전압이다. 그래서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선간전압. 자, 이것을 선전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얘는 선간전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선간전압은 역시 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B점과 C점 사이에도 있겠죠. 여기 양단에 이 선 사이의 전압을 잰 것, 즉 B와 C 사이에 쟀다 그래서 VBC. 또 하나 있죠. 어디 있을까요? A점과 C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A점과 C점을 잡아서 VCA, 즉 C점과 A점 사이의 전압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선간전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상전압과는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전압이 아니라 선간전압이 됩니다. 선간전압. 이렇게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이때 그 상전압은 지금 VA, VB, VC 이렇게 세 개의 상전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이 종류, 즉 상전압이라고 하는 종류를 표현할 때 그때 VP라고 표현합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상을 이용해서 P를 아래 첨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상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총
세 개가 있고 VA, VB, VC가 있는데 우리 삼상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전압들은 상전압은 동일한 전압을 갖게 되겠죠. 동일한 조건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의 상전압 해당되는 이것들은 모두 갖게 되고 그거를 그 특징을 얘기할 때 P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VP. 그 다음 선간 전압은 선전압 아니라고 했죠. 선간 전압입니다. 그리고 선을 의미하는 라인 L을 써서 VL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서 VAB, VBC, VCA가 있죠. 이렇게 VAB, VBC, VCA의 전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평등한 대칭 삼상교류니까 모두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개념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상을 통해서 나오는 전류, 그래서 상전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상전류. 그래서 P를 역시 썼네요. IP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도 당연히 A상에서 나오는 전류, B상에서 나오는 전류, C상에서 나오는 전류 있을 텐데 즉 세 종류가 있겠죠. IA, IB, IC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대칭 삼상 교류이기 때문에 그 값들은 모두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상전류와 역시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전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급받는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선을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I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을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IL, 여기도 IL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선전류는 Y결선인 경우에는 이 상을 통해서 나오는 이 상전류와 이 선을 통해서 흐르는 선전류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Y결선인 경우에는 이 상에서 나오는 전류가 선전류와 같다. 이거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뒤에 나올 델타 결선은 다릅니다. 그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는데 우선 Y결선에서 여기에서 상전류가 나와서 그대로 선으로 흐르네. 그러니까 이 선전류는 이 상전류인 IA 역시 IB, IC와 이 Y결선인 경우에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회로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 특징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선전류라고 합니다. 선간전류라고 안 해요. 즉 선간전압, 선전류 이 용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선간전압을 한번 보면 이 선간전압,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다 그래서 선간전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특징을 보면 얘는 여기에서의 상전압에 비해서 이 선간전압이 같을까요? 얘는 다를까요? 여기가 상전압, 얘도 상전압이 존재하는데 그 둘 사이를 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인데 관련된 것이 요거와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 절대 같을 수는 없겠죠. 그거 역시 이 회로도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을 수 없다. 즉 상전압에 비해서 즉 VP에 비해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루트 3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용어들, 기호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을 통해서 이 용어들의 기호와 의미, 그 다음에 이 선간인지 선인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상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받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했고 이 Y결선인 경우에는 그 상전류와 선전류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역시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여기에서의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왜 그런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왜
이 성간전압이 이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었죠. 상전압, 그래서 세 개의 전압을 이렇게 A상, B상이 여기였습니다. C상이 여기였죠. 기억나시죠? B상이 여기고 C상의 전압을 이렇게 벡터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죠. 이것이 각각 VA, VC, VB.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바로 전 강의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렇다면 이게 VA, VB, VC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에 걸리는 이 하나하나의 전압,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을 나타낸 건데, 그렇다면 여기 A, B 사이의 전압은 성간전압이라고 그랬고, 이 전압은 잘 보면 여기 VA와 VB가 관련이 있죠. 여기 따라가 보면 VA와 VB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때 VAB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두 VA와 VB의 전위차에 해당되는 값, 전위차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위차란 얘기는 결국 이때의 전압과 이때의 전압, AB네요. 자, 이때의 전압과 이때의 전압, 그 두 전압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벡터적으로 빼보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해볼게요. 즉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벡터에 마이너스를 곱한, 즉 마이너스 VB 벡터를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VA 벡터에서 자 VB 벡터를 뺀다는 것은 즉 이 벡터를 더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이 화살표로 그려주면 마이너스 VB 벡터가 되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을 구한다는 것은 벡터적으로 평행사 변형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뒤에 이 끝점에서 이 끝점을 이어준 것이 최종적으로 이 두 벡터의 차이를 의미하는 그런 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는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를 보시면 되고, 이 크기는 요 크기에 비해서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가 돼요. 루트 3배. 그리고 이때의 요것은 요 각이 얘는 30도에 해당됩니다. 이 전체의 각이 60도니까 여기가 30도. 호도법으로는 얘가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점에서의 상전압에 비해서 이 성간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크기는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가 앞서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VAB를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 거죠. 30도, 즉 6분의 파에 해당되는 값이었고요. 자, 결국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디테일한 강의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상전압은 VP로 표현하고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 둘, 셋. VP로 표현하고 세 개가 모두 같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역시 세 종류, VA, VBC, VCA,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상전류,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역시 세 종류가 있죠. 하나, 둘, 세 종류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IP로 표현합니다. VA, VB, VC가 있고, 이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전류는 이 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래서 IL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사실상 이 상을 통해서 나오는 전류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Y결선에서는 이 상전류에 해당되는 이 값들이 선전류라고도 역시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이 성간전압, 이 성간전압이 바로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 상전압에 비해서 같지 않죠.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라고 그랬죠? 방금 우리 화살표로 잠깐 살펴봤듯이 크기가 3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반드시.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착안을 해보면 이 양단 사이 성간전압은 이 상전압 두 개가 얽혀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VAB는 그러면 이 상전압을 VP라고 한다면 그거에 혹시 2배 아닌가? 이거하고 이것이 더해져서 얘가 만들어지니까 2배가 아닌가 하지만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2배가 아니라 루트 3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상이 120도의 위상차가 있으면서 이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형상화해서 2배가 아니라 루트 3배의 상전압이다.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거 용어와 이 특징. 그 다음에 선전류에 해당되는 IL,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L, 라인이죠. 선전류는 Y결선인 경우에는 이 상전류와 선전류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같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특히 요거 상전압에 비해서 얘는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VL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VL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선간전압입니다. 선전압 아니에요. 선간전압은 여기 VP가 뭡니까? 상전압이죠. 상전압에 비해서 크기가 몇 배? 루트 3배고, 아까 우리 살펴봤죠. 여기 이 상전압에 비해서 이 성간전압은 이 각도가 30도, 즉 호도법으로는 6분의 파이 앞서기 때문에 각 표시해주고 6분의 파이 또는 30도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즉 루트 3 VP에 각 30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예요. 호도법으로. 이 Y결선인 경우는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크기가 루트 3배고 30도 앞서는 그런 전압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거 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선전류 역시 뭐라고요? 선전류는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고 상전류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전류와 상전류는 크기도 같지만 당연히 그대로 가니까 위상도 같겠죠. 그래서 기호로 쓰자면 선전류 IL로 표현합니다. 얘는 성간전압이에요. 얘는 선전류. 그리고 상전류에 비해서 크기가 같고 각이 0도다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같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Y결선을 특징을 지금 살펴본 겁니다. Y결선의 특징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성형결선은 3상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뭐 3상 또는 6상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N상에 해당되는 성형결선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화해서 공식이 존재합니다. 즉 성형결선에 해당되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N상인 경우에, 즉 3상이 아닌 뭐 6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상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 걔는 이게 상전압이죠.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냐가 2배 쌓인 n분의 파이. 이 n에다가는 그 몇 쌍이냐. 6쌍이면 6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위상은 2분의 파이에 1-n분의 2. 여기도 뭐 6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6쌍인 경우에는. 이런 공식이 존재합니다. 즉 성간전압의 상전압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 공식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외울 거 없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에 나오면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형결선, Y결선도 성형결선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의 전류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것만 다르니까 요걸 하나 기억하고, 즉 3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여기 n 대신에 3을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뭐 그걸 한번 보인 건데 3을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루트 3배의 크기는, 그리고
위상은 6분의 파이, 즉 30도 앞서겠네가 그대로 나옵니다. 3을 대입해 보면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본 거고요. 만약에 6상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n 대신에 이제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n 대신에 실제로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그때에는 6상인 경우에는 상전합과 크기가 같네요. 그리고 역시 여기다 6을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해 보면 3분의 파이, 얘는 60도죠. 그래서 이거를 각으로 표현하면 VP 각 60도다. 뭐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걸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겁니다. 3상인 경우엔 3을 대입하고 6상인 경우엔 6을 대입해봐라. 그런 의미로. 지금은 외울 거 없습니다. 시험 우리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그때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력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Y결선에서의 이제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을 살펴보면, 자, 유효 전력은 우리 다시 한번 살짝 점검해 보면 이 전력의 삼각형에서 이쪽 빗변에 해당되는 것이 피상 전력이고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P로 표현하고 유효 전력, 즉 얘는 와트가 그 단위였고요. 이쪽에 무효 전력, 이것은 볼트 바라고 그랬죠. 바, 단위가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그대로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고요. 이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이 VI 곱한 거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코사인 세타. 즉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즉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냐? 그러면 이거에 사인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VI의 사인 세타 이거 우리가 했던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이 3상 Y결선에서 이 전체의 지금 전력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할 때 뭘 하냐면 이 하나에서의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계산해서 왜냐하면 평등하게 평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부하를 두었다면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될까요? 3을 하면 되겠죠. 이거 하나를 구해서.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력을 구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당연히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전압 한 상을 우리가 계산해서 곱하기 3을 하니까 VP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 IP가 그대로 여기에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상 VP, IP 곱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한 상만 우리가 잴 때에는 이렇게 중성선이 있다고 보고 가는 겁니다. 이 양단의 전압 당연히 VP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당연히 IP겠죠. 그런 뒤에 여기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반드시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VP, IP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의 유효 전력이 얼마냐를 물었기 때문에 피상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그냥 뭐 VP, IP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피상 전력이 되는 거고. 근데 유효 전력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값 외에도 즉 VP, IP 이 외에도 코사인 세타가 여기에 곱해진 값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가 더 있어. 총 몇 개죠? 3개가 있으니까 이 Y결선에서의 3상의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이 값에다가 곱하기 최종 얼마? 3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요것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을 지금 VP라고 했고요. 이 선에 걸리는 전압을 선간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전류, 상전류, 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선전류 이 개념이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여기에서의 자 우리가 보통 유효 전력 그러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전력은 I제곱 R인 거 기억나십니까? I제곱 R 전력 P는 I제곱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총 몇 개? 총 3개니까 그래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P, IL 같죠? 여기 IP가 흘러 들어가서 이 공식에 의해서 I제곱 R의 3배를 해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중성선이 연결돼 있다고 보면 이 사이의 전압은 지금 여기 VP면 여기도 VP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전류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VP, IP 곱한 거에다가 유효 전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지금 곱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몇 개 있어요? 총 여기도 3개 있어서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선간전압, 선전류 입장에서 한번 얘를 표현해 보자. 그러면 자, Y결선 뭐였어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자, 루트 3 이쪽으로 가서 루트 3분의 VL이 그러면 VP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이걸 대입해 보는 겁니다. 루트 3분의 VL 이걸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상전류가 선전류와 같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그냥 IL이라고 써서 정리해 보면 여기 루트 3 얘 약분되면서 여기 루트 3 남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가 남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자, 이 공식, 이 두 개의 공식은 지금 우리가 Y결선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다음 강의에서 다룰 델타 결선에서도 사실 동일한 식이 됩니다. 동일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상전압과 상전류가 주어지면 여기 3이 붙는다는 거고, 이거 지우고 다시 이제 봅시다. 여기에 상전압과 상전류가 주어지면 3배를 하는 거고요.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지면 루트 3배를 한다는 것이 안 바뀝니다. Y결선이건 델타 결선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상이 붙을 때에는 3, 선간이 붙을 때에는 여기 앞에 개수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여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가 붙은 이유는 뭐라고요? 소비전력 또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이 유효전력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코사인 세타가 붙는 겁니다. 그냥 VP, IP만 곱했다면 그건 뭐라고요? 피상전력. 우린 유효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즉 얘를 역률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역률까지 곱해야만 그것이 바로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Y결선에서의 유효전력은 이렇게 두 개가 표현되는데 델타 결선에서도 어차피 이건 같은 공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상일 때는 3이 붙고 선일 때는 루트 3이 붙는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만들어진 배경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단위는 유효전력이니까 당연히 와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지금 Y결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델타 결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